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킥오프 15분 전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의 모든 좌석이 채워졌습니다. 평소라면 펍에서 맥주를 마시거나 천천히 입장하던 팬들이 이날만큼은 완전히 달랐어요. 오로지 한 사람을 보기 위해 모두가 일찍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토트넘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넉 달 전 떠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경기장은 떠나갈 듯 흔들렸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말했습니다. 한 선수의 존재만으로 토트넘 경기장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고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한 사람과 한 도시 사이에 어떤 유대를 만들어내는지 오늘 그 역사적인 감동의 순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미어리그 전문 칼럼니스트 엘리엇 브룩스입니다. 10여 년간 런던에서 수많은 경기를 취재했지만 이날만큼 특별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손흥민과 토트넘의 아름다운 작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소니의 복귀를 다루기에 앞서 그의 10년간의 서사를 이야기 안 할 수 없겠네요. 2015년 저는 토트넘 훈련장에서 한 동양인 청년을 처음 봤습니다. 체격이 그리 크지 않았고 영어도 서툴렀습니다. 당시 런던 언론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분데스리그에서 잘했다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통할까? 솔직히 저도 그땐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달랐습니다. 첫 시즌부터 골을 넣기 시작했고 이듬해엔 리그 14골을 터뜨렸습니다.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취재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선수는 특별하다. 2017년 그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팔이 골절됐지만 누구보다 빨리 돌아와 팀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재능 있는 선수가 아니라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전사라는 걸요. 201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토트넘은 리버풀에게 졌지만 그는 끝까지 뛰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그를 보며 팬들도 함께 울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토트넘이라는 구단의 일부가 되기 시작한 건요. 같은 해 12월 번리전 그는 70m를 혼자 달려 골을 넣었습니다. 7명을 제치고 말이죠. 이걸로 2020년 FIFA 푸스카스상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가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2021년과 2022년 시즌 그는 해리케인과 함께 리그 최고의 듀오가 되었습니다. 23골을 넣으며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아시아 선수 최초였습니다. 그날 밤 토트넘 스타디움은 그의 이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쉬운 시간만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2023년 팀 성적이 부진할 때 일부 팬들은 그에게 야유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게 안타까웠습니다. 10년을 한결같이 뛴 선수에게 말이죠. 그래도 그는 묵묵히 뛰었습니다. 교체될 때마다 기립박수를 받았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팬들의 마음이었습니다. 2025년 시즌 유로파리그 결승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이기고 17년 만에 트로피를 들어 올렸을 때 그는 캡틴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그를 보며 저도 울컥했습니다. 22살에 왔던 소년이 32살의 주장이 되어 마침내 팬들에게 우승을 선물한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2025년 8월 그가 떠났습니다. 한국에서 열린 경기를 마지막으로 미국으로 날아갔어요. 런던 팬들에게 제대로 인사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게 늘 마음에 걸렸다고 하더군요. 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년을 함께한 레전드가 인사도 없이 떠나는 게 견딜 수 없다고들 했습니다. 구단도 팬들도 손흥민 본인도 모두 같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10년, 그 시간 동안 손흥민은 454경기에 출전해 173골 101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남겼어요. 토트넘이라는 팀에, 런던이라는 도시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말이죠. 그렇게 떠났던 그가 2025년 12월 10일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광판이 켜졌습니다. Welcome home, Sonny. 프라전 킥오프 15분 전이었습니다. 보통 유럽 경기장은 이 시간이면 아직 빈 좌석이 많습니다. 팬들은 펍에서 맥주를 마시거나 복도를 천천히 걸어오곤 하죠. 그런데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5만여 명의 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리에 기립해 있었습니다. SNS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한 팬이 올린 글이 화제가 되었어요. 킥오프 15분 전에 스퍼스 팬들을 경기장 안에 앉혀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팬은 맥주 한 잔을 놓쳤다며 웃었고 또 다른 이는 이런 장면은 처음 본다고 감탄했습니다. 평소 여유롭게 입장하던 팬들이 이날만큼은 모든 걸 포기하고 일찍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손흥민 그의 이름이 호명되자 경기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색 롱코트를 입은 손흥민이 그라운드의 모습을 드러냈고 5만 명이 일제히 기립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물결처럼 퍼져나갔어요. 이어 손흥민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잊지 않기를 바랐다며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10년이었다고 말했어요. 이어서 그는 언제나 토트넘이고 이곳은 영원히 제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경기장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마지막 인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손흥민은 LA도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자주 만날 수 있길 바란다고 했어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Come on, you Spurs.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소니, 손흥민의 이름이 런던 하늘을 울렸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이 경기장을 취재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킥오프 전 이렇게 모든 팬이 자리를 지킨 적도 한 선수의 인사에 이토록 큰 환호가 터진 적도 없었어요. BBC는 손흥민의 존재만으로 경기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 시즌 내내 차가웠던 홈 분위기가 그의 복귀 하나로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챔피언스리그 경기보다 손흥민의 인사가 더 큰 화제였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경기는 원래 흥행에 어려움을 겪던 경기였습니다. 슬라비아 프라하는 토트넘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였고 관심도가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손흥민의 방문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티켓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관중이 경기장을 채웠어요. 챔피언스리그 90분보다 손흥민의 몇 분 인사가 더 큰 힘을 발휘한 겁니다. 레들리 킹이 그라운드로 걸어 나왔습니다. 토트넘의 레전드이자 현 앰베서더인 그는 손흥민에게 수탉 모양의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토트넘의 상징인 스퍼스를 형상화한 특별한 선물이었어요. 킹은 손흥민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고 두 레전드의 포옹에 다시 한번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화면에는 가레스 베일의 영상 메시지가 재생되었습니다. 마지막 시즌에 트로피를 들고 떠나는 선수는 거의 없다며 넌 진짜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그를 칭했습니다. LAFC에서도 우승하길 바란다는 축하의 말도 잊지 않았죠. 제임스 메디슨, 굴리엘모 비카리오, 크리스티안 로메로 함께 뛰었던 동료들과 포옹하고 어깨를 두드리고 웃었습니다. 넉 달 만의 재회였지만 그들에게 손흥민은 여전히 캡틴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계속 미소 지었습니다. 팬들도 같은 표정이었어요. 올 시즌 내내 불만을 드러내던 팬들조차 이날만큼은 순수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완벽했던 복귀의 날이라고 BBC가 표현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의 귀환에 감동한 건 경기장의 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의 귀환에 움직인 건 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토트넘 미디어팀의 한나 사우스는 그날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손흥민의 모든 순간을 렌즈에 담아온 사람이었어요.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 때는 손흥민과 함께 메달을 깨물며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여름에 손흥민이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1시간 동안 울었다고 SNS에 적었던 그였습니다. 고별전 당시 한나는 손흥민을 촬영하며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흐느끼는 모습이 화면에 잡히기도 했어요. 이번 복귀 소식에 한나는 토트넘 공식 계정에 올린 손흥민 영상을 즉시 자신의 SNS에 공유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동료와의 재회였습니다. 경기장 한쪽에는 레슈민 초드리가 서 있었습니다.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방송 진행자이자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조 추첨식 사회자였던 그는 축구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저널리스트 중 한 명이었어요. 이날 TNT 스포츠의 챔피언스리그 중계를 위해 토트넘 스타디움을 찾았던 그는 손흥민과 만났습니다. 검은색 목도리를 맨 손흥민과 나란히 선 초드리는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렸습니다. 더 레전드가 홈으로 왔다며 박수 이모티콘을 남겼어요. 세계 축구계의 유명 인사들도 손흥민의 귀환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들었던 겁니다. 구단 내부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부상 중이던 제임스 메디슨과 굴리엘모 비카리오는 일부러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 벤 데이비스도 손흥민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는 말, 너무 그리웠다는 말, 눈물이 난다는 반응이 쏟아졌어요. 토트넘 공식 계정에도 수십 장의 사진이 게시되었습니다. TNT 스포츠는 경기 시작 전부터 손흥민의 모든 동선을 중계했습니다. 보통 킥오프 전 시간에는 광고가 나가거나 스튜디오 분석이 진행되는데 이날은 달랐어요. 손흥민이 벽화를 방문하는 장면, 경기장에 도착하는 순간 팬들에게 인사하는 모습까지 전부 생중계로 내보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공식 계정도 손흥민의 귀환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경기 시작 이전부터 그의 인사 장면을 하나하나 영상으로 송출했어요. 90분 경기가 아니라 손흥민의 등장과 함께 중계가 시작된 겁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공식 SNS에 영웅의 귀환이라는 문구를 올렸습니다. 토트넘 레전드 손흥민이 LAFC 이적 후 처음으로 돌아왔다며 그의 복귀를 전 세계에 알렸어요. 이날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은 경기장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을 기억하고 환영하는 거대한 무대였어요. 선수, 스태프, 언론인, 그리고 5만 명의 팬들이 모두 같은 이름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런던 전체가 손흥민을 맞이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기장을 채운 5만 명의 팬들에게도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그의 작별에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는지 알 수 있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이 17년 만에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을 때 한 중년 남성은 카메라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트로피는 돌아가신 아버지께 드리는 거라고 말이죠. 평생 토트넘을 응원하셨지만 우승을 보지 못하고 떠나신 분이었다며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다른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니가 트로피를 안고 울던 순간 본인도 함께 울었다고요. 2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 무덤에 우승 사진을 가져다 놓았다는 팬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를 안고 누군가는 연로한 부모의 손을 잡고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아이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연인과 처음 경기를 보던 청년은 아빠가 되어 자녀에게 손흥민 유니폼을 입혔고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던 중년은 은퇴 후 여가 시간마다 경기장을 찾기도 했죠. 손흥민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토트넘을 응원했던 노부부도 있었습니다. 60년 전 부모님 손을 잡고 처음 이 경기장을 찾았던 꼬마가 이제는 흰머리 가득한 어르신이 되어 있었어요. 세월은 무심히 흘렀지만 레전드를 환영하는 그 표정만큼은 처음 그날의 소년과 똑같았습니다. 한 팬은 회상했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소니가 트로피를 받아드는 그 순간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말이죠. 만약 이 우승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일부 팬들에게 마지막 메이저 우승 기억은 17년 전으로 남았을 겁니다. 남은 인생에서 다시는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의 트로피를 한두 해 뛴 선수가 아니라 10년을 함께 성장한 주장이 들어 올렸던 겁니다. 손흥민의 득점 하나하나는 그들의 기쁨이었습니다. 그의 부상과 좌절은 그들의 아픔이었어요. 201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눈물 흘릴 때 그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2022년 득점왕에 올랐을 때는 집집마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2025년 유로파리그 트로피를 들었을 때는 거리로 뛰쳐나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쏜 아들처럼 그를 대했던 겁니다. 축구 전문 매체 매드풋볼이 21세기 토트넘 최고의 선수를 선정했습니다. 손흥민이 1위였어요. 구단 최다 골기록 보유자 해리 케인, 폭발적 윙어, 가레스 베일, 중원의 메스트로 루카 모드리치를 모두 제치고 말입니다. 케인은 뛰어난 선수였지만 우승 없이 떠났고 손흥민은 끝까지 남아 17년 만에 트로피를 안겨주었습니다. 충성심과 상징성, 그 무게의 차이가 있었다고 영국 전문가들도 인정했습니다. 한 패널은 말했습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었고 지난 10년간 리그를 빛냈다고요. 다른 전문가는 덧붙였습니다. 트로피를 못 따는 팀에서 뛰었지만 그는 언제나 최선을 다했다고 말이죠. 부러진 팔을 안고도 경기를 뛰었고 팬들이 그를 사랑하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떠나는 방식도 품이 있었습니다. 눈물 속에서 이적을 발표했고 정말 손흥민답게 제대로 작별했습니다. 레전드의 마무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작별의 장면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 석자가 이 도시에 어떤 의미로 남을지를요. 454경기, 173골, 101도움, 숫자는 기록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너머에 있었어요. 손흥민은 이날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지 확인했을 겁니다. 킥오프 15분 전에 경기장을 가득 채운 팬들, 그의 이름을 외치는 함성, 눈물을 흘리며 박수치는 사람들. 그는 혼자 런던에 왔지만 혼자 떠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였습니다. 손흥민은 이 완벽한 작별 후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밤 여러분과 함께한 것은 제가 여름에 팀을 떠난 이후 간절히 바라왔던 일이었다고요.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진행되어서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돌아올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하다고 적었어요. 이어서 그는 여러분은 이 클럽이 제게 얼마나 특별한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저를 지금의 선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는 영원히 제 안에 남을 겁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그의 글에 전 세계에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는 말, 캡틴 손이라는 호칭, 눈물이 난다는 고백, 너무 그리웠다는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어요. 아스널 팬이라는 한 사람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아스널 팬이지만 저 남자를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걸 수 있다고요. 라이벌팀 팬조차 인정하는 선수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축구를 떠나 한 사람으로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던 거죠. 그가 보여준 겸손과 품위, 끈기와 헌신이 국적과 팀을 초월한 감동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처음 토트넘에 왔던 그날의 외로움은 지난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날 그의 곁에는 10년을 함께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부상 중이던 제임스 매디슨이 일부러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굴리엘모 비카리오가 달려와 그를 끌어안았어요.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손흥민을 보는 순간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의 7번을 물려받은 사비 시몬스는 말했습니다.
7번을 물려받은 것은 영광이라고요. 손흥민은 클럽의 위대한 레전드라고 했습니다. 손흥민에게는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가 있는 곳마다 사람들이 행복해졌어요. 미소가 전염되었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 시즌 힘들었던 팀 분위기가 그의 복귀 하나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의 그날 밤은 경기보다 작별이 더 특별했습니다. 승리도 중요했지만 10년을 함께한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시간이 더 소중했어요. 작별은 슬프지만 동시에 아름다웠습니다. 한 사람이 한 곳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곳 사람들이 그를 영원히 기억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특별한 하루에는 아직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는 토트넘이 슬라비아 프라하를 3대 0으로 이겼어요. 전반 26분, 상대의 자책골로 먼저 앞서갔습니다. 후반 5분, 페드로 포로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모하메드 쿠두스가 성공시켰어요. 후반 34분, 손흥민의 7번을 물려받은 사비 시몬스가 또 한 번 페널티킥을 넣었습니다. 손흥민의 후배들이 그 앞에서 골을 터뜨렸습니다. 승리를 선물했어요. 손흥민은 경기 내내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후배들의 활약을 지켜보며 박수를 보냈어요. TBC는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의 존재만으로 경기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이죠. 올 시즌 내내 차가웠던 홈 분위기가 그의 복귀 하나로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팬들은 불만 대신 환호를 보냈고 선수들은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끝나고도 관중석에는 여전히 많은 팬들이 남아 있었어요. 손흥민 유니폼을 껴안은 채 벤치에 앉아있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손흥민의 인사 장면을 반복해서 재생하는 중년 팬도 보였어요. 누군가는 그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속삭이며 천천히 경기장을 나섰습니다. 손흥민은 떠났지만 그날 밤 런던은 여전히 그의 목소리로 울렸습니다. 그리고 경기 시작 전 손흥민이 찾았던 그곳이 있었습니다. 토트넘 스타디움에서 1km 떨어진 하이로드였습니다. 건물 외벽에 거대한 벽화가 그려져 있었어요. 찰칵 세리머니를 하는 손흥민의 모습, 유로파리그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순간, 등번호 7번 유니폼, 그리고 그 뒷면에는 태극기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태극기 사진은 손흥민이 직접 선택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아티스트 데이비드 내쉬가 5가지 시안을 준비했을 때 손흥민은 태극기가 새겨진 뒷모습을 원했다고 합니다. 런던 한복판에 태극기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뛰면서도 조국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10년이 한 폭의 그림으로 완성되어 있었어요. 손흥민은 벽화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한참을 올려다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미칠 듯한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디테일이 놀랍다고 했어요. 한글, 세리머니, 트로피, 등번호, 태극기까지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고 감탄했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사진을 찍고 있었고 손흥민은 벽화에 사인을 남겼습니다. 이 유산이 토트넘과 오래 함께하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요. 그는 말했습니다. 북런던에 제 벽화가 생기다니 정말 감사할 뿐이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좋은 선수이자 좋은 사람으로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계정은 전했습니다. 런던에 새로운 명물이 탄생했다고요. 손흥민은 레들리 킹, 해리 케인에 이어 토트넘 역사상 3번째 벽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사람들은 그 벽화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와 연인과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한 팬이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7번은 언제나 여기 있었다고요. 이 벽화는 이제 런던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토트넘을 찾을 때마다 이 벽화 앞에 설 겁니다. 그들은 손흥민을 기억할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 선수가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했는지를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할 겁니다. 17년 만에 트로피를 안겨준 주장이었다고요. 손흥민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를 사랑한 수많은 사람들이 남아 그의 이야기를 계속 써 내려갈 것입니다. 근데 벽화는 그 증거였습니다. 10년의 시간이 한 장의 그림으로 영원히 남았습니다. 소니는 떠났고 전설은 여기에 남았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프리미어리그를 취재했습니다. 수많은 선수들을 봤어요. 화려하게 등장해서 조용히 사라진 선수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수 이상이었다고요. 그는 우리의 시간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한 노인은 말했습니다. 60년 넘게 토트넘을 응원했지만 손흥민 같은 선수는 처음이라고요. 실력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가 특별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팬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손흥민은 우리에게 희망이었다고요. 힘든 시기에도 그가 있어서 경기장을 찾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보낸 10년은 단순한 선수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한 도시와 한 사람의 사랑 이야기였어요. 2015년 여름 22살의 청년이 낯선 땅에 도착했습니다. 영어도 서툴렀고 기대도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훈련장에 가장 먼저 나왔고 가장 늦게 들어갔습니다. 골을 넣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2018-19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비록 졌지만 그는 끝까지 뛰었습니다. 눈물을 흘렸고 팬들도 함께 울었어요. 그때부터 손흥민은 토트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022년 시즌 23골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아시아 선수 최초였어요. 토트넘 스타디움이 그의 이름으로 떠나갈 듯 울렸습니다. 2023년 8월 토트넘 주장 임명을 받았습니다. 팀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2025년 시즌 주장 완장을 차고 17년 만에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빌바오의 밤 그는 트로피를 높이 들어 올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런던 거리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그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떠났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작별을 하지 못했어요. 그게 늘 마음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10년 전 청년이었던 팬은 아들의 손을 잡고 왔고 중년이었던 팬은 희끗희끗한 머리를 하고 그를 기다렸어요. 처음 경기장을 찾았던 아이들은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날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한 선수가 한 구단의 한 도시에 얼마나 큰 의미가 될 수 있는지를 봤으니까요. 손흥민은 이제 런던에 없습니다. LA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하지만 런던 하이로드의 벽화는 오래도록 그곳에 남을 것입니다. 토트넘 팬들의 기억 속에 그는 영원히 살아있을 겁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의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그 아이들이 또 자녀를 낳아 경기장을 찾을 때 그들은 벽화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볼 거예요. 이 선수는 누구냐고요. 그때 누군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 선수는 손흥민이라고요. 토트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레전드 중 한 명이었다고요. 10년 동안 우리와 함께 울고 웃었던 사람이라고요. 17년 만에 트로피를 안겨준 주장이었다고 말할 겁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레전드가 남기는 유산입니다. 그날의 작별이 끝나고 저는 경기장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손흥민은 무엇을 남겼을까요? 454경기 출전, 173골, 101도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피파 푸스카스상, 17년 만에 유로파리그 우승, 토트넘 역사상 최초의 비유럽인 주장. 숫자로만 봐도 대단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진짜 유산은 따로 있었습니다. 런던 거리를 걷다 보면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등번호 7번이 새겨진 유니폼이에요. 부모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저 번호를 달았던 선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고요. 토트넘 팬들은 여전히 그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경기가 있는 날이면 펍에서, 거리에서, 경기장에서 소니를 외칩니다. 그 감에 없어도 그의 이름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하이로드 벽화 앞에는 매일매일 사람들이 찾아올 겁니다. 사진을 찍고 그를 추억할 거예요. 관광객들도 멈춰 설 것입니다. 훗날 저 선수는 누구냐고 물을 거예요. 그러면 토트넘 팬들이 자랑스럽게 대답할 것입니다. 손흥민이라고, 우리의 레전드라고 말이죠. 기록을 세우고 트로피를 들고도 팬들에게 잊힌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그는 기록뿐만 아니라 마음을 남겼습니다. 22살에 혼자 런던에 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라봤고 기대도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훈련했고 매 경기 최선을 다했습니다. 차별을 받아도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야유를 받아도 묵묵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청년은 주장이 되었고 레전드가 되었습니다. 17년 만에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 수만 명을 울렸습니다. 2025년 12월 10일 그는 마지막으로 그곳을 찾았습니다. 팬들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킥오프 15분 전부터 경기장을 가득 채웠어요. 그의 이름을 외쳤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근데 손흥민은 말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토트넘이라고요. 이곳은 제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했어요. 10년 동안 한결같았던 사람, 차별 앞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 팀이 어려울 때 끝까지 남았던 사람, 이런 선수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경기가 끝나고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의 마지막 순간을 조금이라도 더 함께하고 싶었던 겁니다. 유니폼을 껴안고 눈물을 닦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손흥민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질 겁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아버지가 딸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날의 취재를 마치며 확신했습니다. 손흥민은 진정한 레전드라는 걸요. 기록으로도 마음으로도 그는 토트넘 역사에 영원히 남을 사람입니다. 소니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설은 여기에 남았습니다. 하이로드의 벽화에 팬들의 기억 속에 토트넘 호스퍼의 역사 속에요.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보여준 10년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었고 기쁨이었으며 자랑이었습니다. 이것이 한 선수가 한 도시에 남긴 유산입니다. 이것이 레전드가 떠난 후에도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손흥민.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Come on, you Spurs.
forever. 지금까지 엘리엇 브룩스의 이야기 잘 들어보셨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급하게 작별해야 했던 토트넘과 손흥민. 하지만 손흥민답게 마침내 제대로 된 인사를 했습니다. 10년의 세월 앞에 청년이었던 팬은 아들과 중년이었던 팬은 흰 머리로 그의 작별식을 기다렸습니다. Welcome home, son. 5만 명이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10년을 한결같이 뛴 선수, 17년 만에 트로피를 안긴 주장. 손흥민은 말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토트넘이라고요. 정말 우리나라에 이런 국보급 선수가 있다는 게 다시 한번 자랑스럽습니다. 그에게 모두가 감사하고 감동했고 그저 자랑스러울 뿐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앞으로의 여정에 있어서도 감동아리랑과 함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